자, 안녕하십니까, 종쌤입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은 8회 기출인데, 이 기출이 실질적으로 영복 고등학교 거야. 영복여고. 그러니까 시연이는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풀어보고선 한번 검토해보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좀 빨리 좀 풀어볼게요. 자, 0, 1, 2, 3인데,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 당연히 이거는 쉬울 거예요. 삼지창이랑 요 두 개짜리랑, 그지? 당연히 집합하고 원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요거 딱 보자마자 얘는 원소 여기에 써야 되는데, 원소 안에 들어있는 모양 중에서는 없다고. 그럼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건 답안이 뭐 1번이라는 거. 알겠지? 넘어가고, 뭐 이렇게 쉬운 거는 굳이 풀 필요가 지금 없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자. 2번 문제. 자, 문제에서 fx를 저렇게 썼는데 역함수 4를 구하래. f의 역함수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에 4를 구하래. 그래서 이 값을 모르니까 a라고 써놓고, 역함수면 다시 어떻게 이 녀석에 다시 역함수를 해버리면 원래 f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요 값이 다시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fa는 4라는 값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말이 갔어요? 자, 그럼 FA는 4래. A를 넣었더니 4래. 그럼 나는 3A-2가 4라서 A의 값은 3이 아니라 2라고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다음 거 3번으로 갑시다. 3번, 이 원소의 개수. 요거는 이제 공식 같은 거 외우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거. 합이 23이래. 합 23인 건, NA 몇이에요? 20. 그냥 바로바로 쓰자. 그 다음에 B는 11 마이너스 N의 A 교집합 B. 알겠습니까? 뭐 이런 거는 뭐 계산이니까 31에서 넘어가서 31 빼기 23 해주면 답은 8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 가봅시다. 자, 다음은 명제가 아닌 걸 물어봤어요. 명제가 아닌 거. 명제가 뭔데? 참과 거짓으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를 명제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1번 문제 보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모두 같대. 이건 당연하잖아. 60, 60, 60.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2번 봐보면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뭐야? 성립한대. x가 사라져. 대신에 이게 성립하지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는 식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명제는 맞는 얘기라고. 말 알겠어요? 명제 참과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명제인지 아닌지. 그럼 x가 2면 요건 이거 3x는 6이래. 당연한 거지 뭐. 이거는 딱 봐도 참이잖아요. 4번 봐보면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부등식은 x에다가 뭐 여기 넘겨주고선 x 이쪽에 넘기면 마이너스 7이라서 x가 마이너스 7보다 크면 참이겠지만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은 숫자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한다고. 이러면은 얘는 명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5번은 뭐야? 마른 건 평행사면요? 맞는 얘기고요. 자, 다음 거.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5번. 평행이동인데 이 평행이동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얘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다음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x-a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10인데 얘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x-a의 제곱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12. 여기까지 말이 해갔어? y 대신에 y-1 넣어서 이렇게 나온 거? 그 다음에 이걸 x축에 대해서 다시 대칭시키네.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지. 그래서 x-a의 제곱에 플러스 y-2의 제곱은 12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에 뭐 대칭한 원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래. 이 원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그때 a의 값 물어봤네.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a, 2야. 이렇게 생긴 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이 중심이 뭐 a,2가 y는 x 위에 있어야지 어떻게 원이라는 건 대칭이 되는 형태니까요. 중심 지나가야지. 그래서 a랑 2랑 어떻다고? 같습니다. 그래서 a 값은 2라서 답은 2번이고요. 6번 문제 봐봅시다. 6번 문제.
자, 요 명제가 참일 때, 어떠한 명제가 참입니다. 당연히 가정에서 결론으로 가겠지만 어떠한 명제가 참이면 그것에 뭐도 참이 되는 거야? 대우도. 그래서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해서 이 녀석의 대우를 써보면 어떻게 써요? x가 4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8은 0이다. 이게 뭐라고? 참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요? 참이래. x가 4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참이면은 요 방정식에도 x는 4라는 게 존재하는 거니까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16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은 0입니다. 그럼 4a는 24가 돼서 a의 값은 6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갑시다. 7번 문제 봐보면은 이거 센에서 한번 풀어봤던 것 같은데 센에서 예전에 있었어요.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가는 것도 좋고 시험이면은 좀 빨리 풀어야 되니까 재빨리게 좀 보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거야. 벗어난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한마디로. 말 이해갔어? x의 값이 어디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y의 값은 0에서부터 2까지가 있다고.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갔다. 요 사이에 있는 모든 x가 요 사이에 있는 y에서 다 대응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에서 y는 x 플러스 1이래.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걸 그려보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1일 때 몇입니까? 0이니까 요 점 지날 거야. 1 넣었을 때 몇이야? 2니까 이렇게 직선이 될 거라고.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2번 어떻게 생겼어야 되나? 2번 y는 x제곱이래.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이야? 1.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라서 여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1 넣으면 1 맞나? 1 넣으면 1이래요. 요렇게. 근데 아래로 볼록이니까 0일 때 몇이에요? 여기 사이에 0 있잖아. x가 0. 그럼 요렇게 볼록하게 생겼다고. 요렇게. 이게 2번 모양이에요. 2번 모양. 알겠어요? 그렇다면 3번으로 가자. 3번 모양은 어떻게?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생겼어야 되나? V자 형태겠지? 0에서.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도 1이니까 요렇게 생겼다고. 말 이해 갔죠? 이게 3번 모양이고요. 그 다음 4번 모양을 그리려고 봐보는데 4번 모양 옆에다 다시 그려보자. 마이너스 1하고 1 요 사이에 0이 있을 거고요. 여기 0에서부터 여기까지 2가 있습니다. 됐어요? 꼭지점 얘기하면 뭐야? 0, 마이너스 1 0일 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요렇게 지나가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1이네. 마이너스 1 넣으면 1 여기 요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1 넣으면 또 1 그럼 이차함수가 요렇게 그려져 있어. 그지? 근데 우리가 y의 값은 어디에서? 요 사이밖에 없어서 실제로는 이 그래프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랑 요렇게만 생긴 거야. 여기에 있는 x들에서는 대응이 되지만 여기에 있는 x들에서 대응하는 함수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뭐 안 그려봐도 알겠지?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문제는 8번인가요? 8번 문제. 마일 0, 1 이것을 각각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g, k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뭐 직접 넣어보는 거야. 그때 뭐야? 서로 같은 함수인 뭐 나타낸 거 고르래잖아. 그럼 난 여기다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이 돼요? 1. 말이 나서 f라는 녀석은 1을 넣으면 몇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1. 0 넣으면 0. 여기다 1 넣으면 1. 그럼 이 함수의 치역 부분이 0하고 1밖에 없어. 여기까지 말이 가지. 그 다음에 이번엔 g 마이너스 1이라는 걸 g에다 넣어보니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0 넣으면 0 되고 1 넣으면 1 되고 그럼 난 g라는 녀석의 치역이 마이라고 0하고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말이 갔어요? 다음 걸로 갑시다. 다음 건 h.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서 h에 대응이 돼서 요게
h 역할을 가버리면은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1. 0보다 작은 부분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이면 0. 1 넣어도 0. 그러니까 얘는 치역이 마이라고 0. 오케이? 됐습니까? 다음 거는 마이너스 1에서 여기 K로 갑니다. K로 가면 어떻게? 마이너스 1 넣으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 넣어봤자 마일. 그 다음에 0 넣으면 여기 등호 들어가니까 0. 그 다음에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넣는 거니까 똑같이 1. 그럼 얘는 치역이 마이너스 1, 0, 1.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 누굽니까? 요 두 개겠네. G랑 누구? K. 그래서 답은 몇 번? G랑 K라서 3번. 알겠습니까? 3번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갑니다. 앞에 쉬운 건 좀 빨리 좀 가고 뒤에 좀 어려운 건 시간 투자해서 풀어봅시다. 자, 9번 문제인데 9번 문제는 뭐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데 단지 조금 당황할 수 있어. 왜냐면은 뭐 갑자기 뭐 이것저것 함수 막 얘기하니까. 자, 문제에서는 A에서 A로의 함수야. 1, 2, 3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1, 2, 3으로만 가야 되는 거라고.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말 이해 갔어요? 돼? 근데 그거의 1대1의 함수를 F, 그 다음에 항등 함수를 G라고 썼네. 항등이 G래요, G. 그 다음에 상수함수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H. 상수함수를 H라고 불렀대. 상수함수는 하나에 몰빵되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처음에 딱 나와 있는 식 중에서 요 식을 보고서 우리가 좀 추리를 해야 되는 거야. G가 항등함수가 제일 쉬우니까 왜?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 G1을 딱 보는 순간 2래? 그럼 F1은 2가 될 거고 H3도 2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H2를 얘기를 할 때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어요. 아니 B 그래. A가 있어요. 대응이 되는데 이게 H야. 1, 2, 3인데 여기도 1, 2, 3인데 이 H에 대응이 되면 다 몇이 돼야 되는 거야? 2값.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2.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F1은 몇이라고? F1은 2입니다. 이걸 F라고 생각한다면 F1은 2.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말 이해 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거 찾아봐야 되는데 그 나머지 거 뒤에서 좀 찾아보자. H3이 몇이라고? 2. 그지? 2는 F3이 몇인지 모르겠고 F2도 몇인지 모르겠는데 이 값에서 이걸 뺐더니 2가 됐대. F 여기 있는데 뭐에서 뭘 빼야지 2가 되는 거야? 3에서 1. 즉 이 값이 몇이고 3이고 요 값이 1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고. 말 이해 갔어요? 그럼 얘 결론 지어서 모양을 본다 그러면 F3은 3, F2는 1 이렇게 대응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F1부터 가보자. F1은 몇이에요? F1은 2. F2는 몇이에요? 1. 그래서 1, 문제에서 1 더하기 F2가 몇이라고 방금? 1. G1은 항등함수니까 1. F3은 몇이에요? 3. H3은 몰빵 2로, 그지? 그래서 2.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4입니다. 알겠습니까?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자, 다음 거는 10번인데 자, 문제에서 항상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래요. 항상 옳은 것만. 딱 보자마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보자마자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얘기했을 거야. 자집합 뒤에 교의 여 하면 여의 여가 돼서 그냥 바로 비가 된다는 건 알고 있었을 테지고, 그지? 다음 거 니은 같은 거 이제 벤다이어그램 보면은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B 있고 C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A에서 B를 뺐대. A에서 B 부분 빼면은 요렇게 부분이고요. 그 다음 그 부분에서 C를 또 빼버렸어. C가 들어가 있는 부분, 요 부분을 빼버렸으니까 그림 모양이 요 부분만 설명이 되는 거야. 요렇게.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이게 왼쪽에 있는 모양. 알겠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모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A, B, C 요렇게 있다면 이번엔 A랑 C랑 어떻게, B랑 C랑 어떻게 합쳤어. 그지? B랑 C랑 합쳤대.
합치면 이만큼 부분이야. 요렇게. 이 부분. A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좀 빼고 싶어. A에서 요 부분만큼, 들어가 있는 요 부분만큼 뺄 거야. 그럼 나머지 부분 얘기하래. 그럼 뭐야? 맞네? 똑같네? 요렇게 생겨가지고. 그치? 말 이해 갔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연산을 하는 것보다. 알겠죠? 그래서 답, 이거, 니은도 맞고. 디귿 봐봅시다. 디귿이 좀 약간 계산, 이런 거는 좀, 그렇지, 그지? 이런 건 좀 연산? 여기에서 일단 차집합이에요. 교외에 열어서. A 차집합, B 차 A. 요렇게. 말 이해 갔죠? 여기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해서. 그럼 나는 A에서, B에서 A 뺀 거 부분. A, B 이렇게 있는데, B에서 A 부분이 빼져 있는 부분은 요만큼이에요. 그럼 문제에서는 A에서 그 부분을 빼래. A에서 이 부분 뺄 게 없어. 그러니까 A야. 그냥 요 부분 자체가 A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이해 갔죠? 그럼 나 여기에서 얘를 본다 그러면 A, B 다시 그려놓고 A에서 B를 뺐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A와의 교집합을 얘기하고 싶대. 뭐야? 홍집합이네? 그치? 말 이해 가세요? 된다? 지금 여기 A 나왔는데 지금 요 부분이 뭐가 돼버렸어? 공집합. 근데 합집합 하래. 그럼 A 나오겠다. 똑같네. 그럼 뭐야? 디귿도 맞겠다. 알겠습니까? 문제로 갑시다. 원 문제네, 원. 올해도 원 안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방 좀 잘 해야 돼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자, 위에 있는 부분. 왜 이거? 자, 문제에서 원이 있어요. 중심이 5,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야. 근데 문제에서 뭐야? X축 위에 있는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 Q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에서 A, 여기가 0,1인데 AP 더하기 PQ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봤대. 역시 또 최소값 하면 움직이는 선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점을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대칭시킨다고. 얘를 좀 이동하는 게 편하겠어요. 여기가 마일, 0,마일이라고 해서 A 다시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 길이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요 점에서 요 원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길이를 그어 볼 거야. 언제가 최소가 될 것 같아? 당연히 이런 건 항상 중심과 여기가 최소, 쭉 더 가서 여기가 최대, 제일 멀리 있을 때니까. 제일 가까이 있을 때가 원에서 제일 어떻게?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만나는 요 첫 번째 점. 알겠습니까? 그럼 난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 0,마일과 5,11 사이의 요 거리로서 해서 요 반지름의 길이 몇이라고요? 2를 빼주면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계산한다 그러면은 25에다가 121에서 몇이냐? 루트. 맞아? 25에다가 빼면 144네. 144. 그러면 뭐예요? 169라서 13이겠네? 이 길이가 13인데 그 중에서 2를 뺀 몇? 11이 최소값이 되겠네. 말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알겠지? 다음 12번 문제를 좀 가봅시다. 12번 문제. 12번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봐보자. 이제 요렇게 좀 약간 뭔가 어려워 보이게끔 냈잖아. 그지? 이런 문제에서 이제 자꾸 겁을 먹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함수라는 거는 좀 규칙 같은 걸 좀 잘 보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머리를 잘 써야 돼.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이 이런 문제는 잘 풀어요. 시연이는 잘 풀겠네. 자, x는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럼 x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10까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원소 n에 대해서 x의 부분집합 중에서 요
n이라는 숫자의 이것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래. 말 이해 갔어요?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인데 나는 이 9라는 거를 최소로 하는 원소, 최소의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만들고 싶어. 그럼 뭐가 있을까? 9랑 혼자 있는 녀석이면 9가 제일 작을 것이고, 또 9에다가 10 이렇게 들어있는 요거밖에 없을 거야. 9가 최소가 된다면. 말 이해가지? 여기가 8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고 보니까 10이 이거보다 큰 숫자 10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이네. 말 이해갔어? 19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경우의 수를 세보면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7로도 해볼까? 7? 7이 제일 작은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원소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나는 7이 들어가 있는 혼자도 있을 거고, 7이 들어가 있고요, 8도 있을 거고, 7하고 뭐 9도 있을 거고, 7하고 10도 있을 거고. 말 이해갔어? 아, 이거 적으면 너무 많은데? 아, 괜히 이거 했다. 7하고 8하고 9도 있을 거고, 7하고 8하고 10도 있을 거고, 그지? 7하고 8하고, 아니 9하고 10도 있을 거고,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하고 8하고 9하고 10도 있을 거고, 그지? 아유, 그러고 보니까 8하고 9하고 10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즉 2의 세제곱 형태의 개수로 나오게 된다고. 말 이해가지? 7을 제일 작은 원소로 갖는 집합은 총 8개가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겠어? 그럼 나는 7, 8개. 기억은 맞습니다. 알겠어요? 됐나? 문제에서는 A와 B를 포함한데 X 원소가 들어가 있는데 B가 더 커. B가 더 커. 잘 봐. 이 숫자가 더 커. 이 숫자가 더 크네. 얘가 더 크다고 해서, 얘가 더 크다면 얘는 F9는 2였고요. F7은 8이었어요. 당연히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많은 개수가 나오게 될 거야. 말 이해갔어? 왜냐면 우리가 따져야 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따져야 될 게 많아지는 거니까. 말 이해갔지? 그럼 얘는 당연히 얘가 더 작네? 그럼 따져야 될 게 얘가 더 많은 거니까 요 녀석이 더 커야 되는 거. 니은도 맞는 얘기고요. 말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와, 이건 뭐 계산 문제네. 그치? 계산 문제. 자, 계산을 하기 전에 좀 마음을 가다듬고 2번 문제 봐봅시다. 2번이래. F1을 먼저 봅시다. F1에 그럼 2 빼고, 그지? 3부터 10까지, 즉 2의 몇 제곱? 8제곱. 8개를 세봐야 되는 거니까 3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4, 5, 6, 7, 8, 9, 10. 오케이? 4는 2의 몇 제곱? 6제곱. 그 다음 건 2의 4제곱, 2의 제곱. 다음 거는 몇 개입니까? 1개. 왜?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요. 말 알겠어요? 그럼 난 여기에서 2의 8제곱 256인가? 거기에다가 88, 64고요. 그 다음에 16이고, 맞나? 2의 4제곱? 그 다음 4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죄다 다 계산하면은 341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지? 계산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매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 지금 뭘 뜻하고 있는지는 알겠지? 이 최소로 갖는다는 이런 게 뭘 어떻게 세야 되는지는 알겠지? 확실해? F 예를 들어서 5다. 이건 몇 개야? 5보다 큰 녀석들로만 6, 7, 8, 9, 10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따져야 되는 녀석들이라고. 그럼 2의 5제곱해서 그 안에다가 5를 원소를 집어넣으면 개수가 완성이 되는 거야. 얘가 제일 작은 거. 그래서 얘는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알겠지요? 자, 마지막 13번. 이게 아마 킬러 문항이 되었을 건데, 왜냐면 영복여고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문제인 것 같아. 왜냐면 이해도가 좀 제일 높아야 되는 문제야. 이 문제, 아까 그 문제보다도 더. 자, 이 문제를 본다 그러면은
일단 제일 먼저 니네들이 보자마자 일단 기억은 P는 그냥 눈에 들어왔을 거야. 그지? 얘 완전제곱 묶이면서 x-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그때 x의 값은 무조건 1이니까. 말 이해갔어요? 즉 P가 얘기하는 녀석이 x는 1인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이 문제지. 얘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이 녀석의 해를 우리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표현을 해봅시다. 왜? 작으니까 어차피 양수고요. A, B, C 양수입니다. 그럼 A, B, C 양수야. 그럼 작으면 사이값이잖아. 근데 얘도 사이값인데 이 R이라는 걸 쓸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걸 모르면은 이 문제를 푸는데 애로사항이 커. 왜냐면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부터는 여기에서 풀 때는 어떻게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함수로서 풀 거거든. 계산으로 풀면 너무 복잡해져서 나도 잘 못 풀겠다. 이건 모르겠다. 함수로만. 자,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잘 봐. 개수가 A-B, C인데 그게 어떻게? 뒤바뀌었어. 반대로 바뀌었어. 오케이?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건 해도 어떻게? 역수의 형태를 띄게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해가 무슨 형태? 역수 형태를 띈다고. 그럼 얘는 베타분의 1하고 알파분의 1에서 요런 해를 갖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실질적으로 니네들이 중학교 때 2차 방식 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래. 여기 너무 똑같나? 여기 3 쓰고 여기 1 쓸까? 이렇게? 그럼 이거 방정식 구해보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2x 마 1이라서 해가 뭐예요? 1하고 2분의 1이지. 그럼 요거의 역수를 취해본다 그러면 1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순서 반대로 쓴 거야. 2는 0 인수분해 해봐 다시. 그럼 x-1에 x-2에서 1하고 2가 나와요. 이거의 역수 형태의 해가 갖는다고. 얘도 어차피 1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거예요. 증명하는 건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렇게 생겼어. 해가. 됐나?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자 봅시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기억부터 얘기합니다. X가 1인 요 녀석이 어떻게? 알파와 베타 요 사이에 있는 어떻게? 요게 값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이게 참이야. 알파랑 베타 사이에 누가 있다는 얘기야? 1. 말 이해갔어? 돼? 알파랑 베타 사이에 1이 있다라는 거는 그래프로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 사이에 1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야. 말 이해갔어? 근데 이 Q라는 해를 보니까 역수 형태잖아. 맞아? 역수 형태를 그리는데 알파가 1보다 작네? 그럼 알파분의 1은? 다시 알파가 1보다 작아. 그럼 알파분의 1은 1보다 어때야 될까? 어차피 양수값이다 이거. 뭐예요? 0보다 큽니다. 말 이해갔어? 돼? 그지? 왜 양수예요 알파랑 베타가? 두 분의 합 A분의 B가 되고요. 두 분의 곱 A분의 C 다 어떻게? 두 분의 합과 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두 근은 무조건 0보다 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파 플러스 베타도 0보다 크고 알파 베타도 0보다 크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고. 0보다 큰 쪽이고 베타는 1보다 크네? 베타가 1보다 커. 그럼 베타분의 1은 0보다 작아요. 이거 0인데 0, 0, 0. 말 이해 갔나? 0보다 0, 왜 0이지? 이거 0 잘못 썼는데? 1보다 크고 그지?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돼? 베타분의 1은 1보다 작을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돼? 그럼 난 여기가 알파가 1보다 작네? 그럼 알파분의 1은 1보다 큰 쪽에 찍혀야지. 요 아무튼 상관없어요. 베타가 여기 있어. 그럼 베타분의 1은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없어. 그럼 베타분의 1, 여기는 알파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차함수가 요렇게 그려져야 돼. 그럼 그 사이에 또 역시나 1은 존재해야 돼요. 이 노란색에. 그러니까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X가 1인 녀석은 어떻게? 요렇게 되기 위한 포함하고 있네. 그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충분 조건? 맞아요. 오케이? 아니면 좀 약간 의심스러워. 뭐 이제 잘 이해가 안 가. 그럼 1 넣어봐. 1 넣어보면 어떻게 돼? 1 넣으면 0보다 작네? 1 넣으면 0보다 작대. 여기에다가. 그럼 여기도 1 넣어봐. 모양 똑같이 나와. 0보다 작은 거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밑에 니은하고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이거를 좀 문제를 풀기 전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를 좀 먼저 합시다. 요 그래프 자리가 되나 모르겠네요, 여기. 자, 근을 봐보니까 알파랑 베타가 있고 베타분의 1하고 알파분의 1 이 사이 값이 있어요. 얘네들은 종류를 몇 가지밖에 못 그려. 오케이? 총 4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요렇게 그래프랑 요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길 때도 있다고. 겹치는 부분이 생길 때 자, 여기 겹치는 부분에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쓴다면 요 부분은 어떻게? 알파, 겹치는 부분이래. 하나는 어떻게 돼야 돼? 알파분의 1인데 알파분의 1이 어디서 있어야 돼? 알파분의 1, 여기가 베타분의 1.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어요. 얘네 둘은 역수관계란 말이야. 얘가 1보다 작으면 얘는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이 중간 사이에 누가 무조건 있어야 되냐면 1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파랑 알파분의 1 사이에. 그럼 왜 여기에선 베타 이게 더 커요? 그럼 바꾸면 되지. 그래서 종류가 4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여기가 베타분의 1, 알파분의 먼저지. 그 다음 여기가 베타분의 1. 그럼 여기가 베타가 되면 여기는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왜? 1 때문에. 이 둘이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베타랑 베타분의 1이잖아. 역수관계야. 그럼 얘가 1보다 크면 얘는 1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니까 그 사이에는 무조건 1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 1이. 말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안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알파, 베타, 여기가 뭐 베타분의 1, 여기가 알파분의 1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왜? 둘 다 1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1이 여기에 있을 수는 없나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그럼 얘가 더 작은 게 아니라 얘가 더 어떻게 클 수도 있는 거니까 다시 또 그려.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어떻게? 베타분의 1, 여기가 알파분의 1,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말이 갔죠? 그럼 그 사이에 또 1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총 4가지 형태로 생기게 된다고. 그래프가 무조건 역수관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 알겠어요? 그럼 니은 봅시다. 아까 이건 맞았고요. 니은 Q랑 R의 교집합에 X가 1이라는 녀석이 없대. 즉 어떻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생겼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말 이해 갔어요? 그렇다면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생겼다면 겹쳐지는 X의 범위는 없네요. 말 이해 갔어? X의 범위는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그지? 요 부분 얘기하는데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말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말 이해감? 그 다음에 Q랑 R이 공집합이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교집합이 없어. 그럼 뭐 이렇게 생긴 것 중에 하나겠지. 그지? 그런데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은 아니래. 그지?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아니야.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아니래. 이게 뭔 말일까?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은 아니다. 둘 다 공집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알파랑 베타랑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지? 같으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지? 같으면 이렇게 생겼나? 그지? 여기에서 알파랑 베타가 같은 거고, 여기에서 뭐 베타분의 1하고 알파분의 1이 같을 수도 있는 거고. 말이 해갔어요? 이렇게 하면 해가 없어요. 0보다 작은 부분은 없기 때문에. 말 알겠죠? 이렇게 공집합은 아니래. 이렇게 생긴 녀석은 아니라는 거야. 이런 녀석들은 아니라는 거니까 이 4개 중에 하나라는 거야. 4개 중에 뭐 어떻게 생겼겠죠? 말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Q랑 R이랑의 합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P를 포함을 하고 있대. 포함하고 있나? 안 포함하는데? 그치? 포함하지 않아. 말 이해갔어?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지금 이 모양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교집합이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여기 보이지요? 그림 보이지? 이 부분은 생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생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긴 것 중에서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이 공집합이야. 이렇게 생긴 공집합이거나 뭐 이렇게 붕붕 떠 있어도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없어. 뭐 실제로는. 말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들 중에서 공집합이 아니라면 X는 1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이에 1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 자, 다음 문제는 14번 문제. 14번 문제 딱 보자마자 느낌이 산술기한데? 그지? 뭐 이거 2,5를 지나는 여기 있다. 그냥 2,5를 지나자마자 뭐부터 하는 거예요? 대입부터. 그럼 대입부터 하면 A분의 2 플러스 B분의 5는 1입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 삼각형이래요. 양수라고 나와있지. 왠지 느낌이 산술기 하잖아. 그지? 그럼 양수값 찾아야 돼요. 양수값 찾으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일단 X좌표, Y좌표에서 여기 X축, Y축 해서 요 함수 X좌편, Y좌편 얘기한다 그러면 A, 0이고 여기는 0, B가 돼서 이 길이 A, 이 길이 B. 그래서 나오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가 당연히 A점이고 여기는 B점이고. 그래서 넓이 얘기한다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AB인데 이 넓이에 뭘 구하라고? 최소값을 구하고 싶대. 최소값. 오케이? 최소값이래. 요거 딱 보자마자 산술기가 떠올라야지. 그치? 그래서 A분의 2 플러스 B분의 5 산술기야. 들어갑시다. 이 루트 둘이 곱하면 A, B분의 10. 됐어요? 근데 이 값은 몇입니까? 1. 그래서 2분의 1도 넘어가면은 양변 제곱해서 4분의 1이면서 A, B, 10.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A, B 이쪽에 40인데 2분의 1 해주면 A, B 2분의 1. 아이고. 여기는 20. 아, 그래서 이 넓이의 최소값은 몇입니까? 20입니다. 아, N값은 20이에요. 옆에다 쓸까? N값은 20. 알겠습니까? 그때 양수 A, B의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잖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은 얘랑 얘랑 어떨 때라고? 같을 때라고. 그럼 양변 X자를 곱해버리면 OA는 이 B랑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갔어요? 그래서 B 대신에 뭘 써요? 일단 여기에서 A, B를 곱해버리자. AB 곱하면 2B 플러스 5A는 AB. 됐어요? 그럼 나는 B 대신에 쓰자. B 대신에 2분의 5A라고 대입해서 일단 2B는 5A야. 2B는 5A야. 그래서 여기가 10A는 AB. 양수라고 해서 뭐 해도 되는데 일단 여기다 B에다가 2분의 5를 집어넣읍시다. 10A는 여기다 2분의 5A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약분 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2가 될 거고요. 넘겨줘서 2도 곱해버리면 4A는 A의 제곱. 그래서 A 묶으면 A-4라서
A의 값이 몇입니까? 4라고 나올 거예요. A가 4래. A가 4. 그럼 B는 몇이야? 10. A는 4.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말이 같지? 산술기하는 뭐 계산하다 보면 방식 패턴이 똑같아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B제곱은 100 마이너스 MA니까 40, 80인가? 그럼 답은 20?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15번. 이런 증명 문제들은 얘들이 잘할 수 있어요. 왜? 하나씩 꼼꼼하게 풀면은 나올 테니까. 자, 다들 문제 보면서 제대로 풀고 다 풀어보고 나서 항상 인증샷 찍어서 보내도록 해. 또다시 연락할 거야.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하든 내가 다 연락할 테니까 니네들 안 보면은 그냥. 그리고 댓글 좀 달아주라. 댓글 좀. 특히 시연이 댓글 좀 달아줘. 영화도 안 달지 이런 거. 태영이랑 승찬이는 무조건 달아. 나중에 그 댓글 개수만큼 내가 특별한 혜택을 주겠어. 알겠지? 자, 문제에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한 건데 얘는 귀류법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왜? 먼저 부정을 해서 그 결과가 이건 참이 아니네? 그래서 얘는 무리수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 오케이? 이런 방법을 우리가 귀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 문제를 봐본다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대. 유리수라면 분수로 표현은 가능한 숫자라서 이렇게 P분의 Q인데 서로 소인 숫자입니다. 여기까지는 돼요? 그래서 양변의 식을 제곱을 해서 얘를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양변 제곱했으면 원래 n제곱 마이너스 1에 요게면 P의 제곱, Q의 제곱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요 P제곱을 이쪽으로 넘겼다는 얘기니까 요게 뭐만 남았어요? 요게는 Q제곱만 남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는 됐지? 그 다음에 P는 Q제곱의 약수이고 이 P라는 거, 이 Q제곱을 본다 그러면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Q제곱이라는 걸 소인수분해해서 풀어서 쓴다 그러면 이 Q제곱이라는 걸 소인수분해해서 쓴다면 어떻게? P 곱하기 완전 풀어서 쓰면은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게 될 거야. 여기까지 말이 갔어? 뭐 좀 더 푼다 그러면 여기에 n 플러스 1 이렇게 쓰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 Q제곱의 약수에는 분명히 P가 있어야 돼. 말이 갔어? 근데 P랑 Q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므로 n제곱이라는 녀석이다. n제곱이 뭐여야 될까? 도대체 n제곱이 뭐여야 될까요? 문제에서 봐본다 그러면 뭐 보기 같은 거 없나? 없구만. 보기 같은 게 없네. 얘는 P랑 Q는 서로소잖아. 그치? 그럼 얘 값이 1이어야 되는 거고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네. Q제곱은 n제곱 마일이라야 되는 거야. 얘랑 얘 중에 약수 중에서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갔어요? 얘 값은 1이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치? 왜냐면 잘 봐. Pn Q제곱의 약수이고 그치? 근데 PQ는 서로소야. 서로소인 자연수니까 n제곱이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여기가 Q제곱 플러스 1이어야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말이 갔어? 그럼 나는 Q라는 녀석이 2K 즉 짝수일 때 이렇게 제곱을 했어요. Q제곱이 2K래. 그래서 제곱을 해봤더니 n제곱이라는 거는 뭔데? n제곱이라는 건 Q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지? Q제곱 플러스 1인데 n이 Q가 2K입니다. 그럼 난 요거랑 요거 다음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2K 플러스 1의 제곱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n제곱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요 녀석. Q가 뭔데 지금? 2K잖아. 그럼 Q 대신에 2K를 넣으면 4K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됐나? 당연히 이 녀석은 4K의 제곱보다는 크겠지. 지금 요거 쓴 거야. 요거 쓰고 그럼 나머지 이거 그 다음 거의 제곱 형태를 보는 거라고. 그럼 난 이거 다음 거의 제곱은 2K 플러스 1의 제곱인
4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얘가. 왜? 4k만큼 더 더해졌으니까. 말 이해 갔어? 그래서 요 사이의 값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이해 갔어? 홀수, 그 다음에 홀수인가? 홀수 거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거 넘기는 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다음 거 없어? 원래 있는 거 아니야? 2가 있는데?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얘도 마찬가지야. 2k 플러스 1이래잖아. q가. 그럼 2k 플러스 1 제곱에다가 1을 대입을 해버리면 요 값이 어떻게? 4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가 될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 부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k의 제곱 플러스 8k의 플러스 4고요. 여기에는 요렇게 생긴 제곱이 되기 전 형태니까 4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2k 플러스 1의 제곱 형태면 되는 거라고. 이 자연수 1 차이가 나게끔 그 사이에 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가 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갔어? 돼? 짝수건 홀수건 간에 얘도 1 차이의 제곱 사이에 있고 근데 얘도 제곱이에요. 얘도 1차의 사이에 제곱 사이에 있는데 얘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말대로 이해 갔나? 그래서 뭐 너는 뭐 무리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계산하게 되면 답은 2번입니다. 2번. 알겠죠? 오케이? 이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서술형은 생각보다는 쉽더라고. 자, 서술형 봐볼까? 서술형은 생각보다 쉬워서 집합 A부터 봐봅시다. A라는 녀석을 봐보는데 마이크 테스트. 자, 집합 봐보니까 교집합이 0이랑 3이 있어. 와우. 0이랑 3이 있으니까 여기 0이 있으니까 얘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A가 3이라서 넘기면 이렇게. 그럼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A 마 3, 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겠다. A가 뭐 3일 때랑 A가 며칠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 이쁘게 마이너스 1. 오케이? 3 넣으면 어떻게 돼? A라는 집합부터 먼저 봐볼까요? 3 넣으면 빵. 3 넣으면 3. 3 넣으면 5.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0, 1. 아까 전에 여기 몇이었지? 3. 그럼 교집합이 0이랑 3밖에 없네. 이렇게 하는 말까? 맞다. A 맞네. 그럼 얘는 아니겠네. 뭐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럼 A라는 집합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1인가? 말도 안 되겠다. 그지? 이런 건 안 되겠다. 그래서 A B 집합, B 집합의 합집합 구하래. 그럼 A 합집합 B는 이런 거 써야 되고 1, 3, 5 그러면서 다 쓰고 있어. 그지? 자, 이렇게 합집합이 나올 겁니다. 다음 거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이거 봐보면은 함수네. 함수. 합성함수랑 역함수랑 막 섞어놓고 막 계산하라는 건데 그대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일단 뭐 F랑 G가 있어. 역함수, G의 역함수가 있네. 그래서 역함수부터 먼저 구하자. G의 역함수부터. 일단 얘를 Y라고 표현을 해놓고 XY 바꿔버리면 X는 마이너스가 없네. 3분의 1 X 마이너스 2. X랑 Y랑 바꾼다 그랬으니까 Y를 안 써. 목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뭐 꺾어서 봐서 넘겨주고 3 곱하면은 3x 플러스 6은 y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G의 역함수라는 녀석이 3x 플러스 6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됐지? 3x 플러스 6이에요. 그럼 나 여기에서 합성함수 하는 거야. 얘랑 누구랑? F랑 누구에다가? F에다가 GX를 쏙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지? 그럼 A에 3x 플러스 6에 플러스 B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을 쓴 거예요. 이거랑 같대. 누가?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이. 얘는 F를 누구한테다가? G에다가 쏙 하고 집어넣었어요. 3에 AX 플러스 B 뒤에는 플러스 6 이렇게. 말이 갔어요? 전개하자.
그럼 3ax에 플러스 6a 플러스 b는 3ax 플러스 3b 플러스 6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얘랑 얘랑 날라갈 거고요. 됐나요? 뭐 다 있죠? 넘길까? 6a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b는 6이네요. 이렇게. 그럼 난 여기에서 2 나눠서 3a 마이너스 b는 3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써놓고서 fx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난대. 이런 거는 얘들이 보자마자 기본기 3,2를 지나는 1참수 써봐 하면 어떻게? y는 m에 x-3 플러스 2 이렇게 쓰잖아. 그지? 왜? n값에 관계없이 3,2를 지나니까. 말이 갔어? 이런 걸 뜻하는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난 여기에서 딱 보자마자 b 대신에 3a-3을 대입하라는 얘기네. 그럼 fx를 봐본다면 ax에 플러스 3a-3이라서 a로 묶어내면 x 플러스 3 마3 이게 fx다. 그럼 fx는 이 점에 상관없이 a에 상관없이 몇 콤마 몇? 마이너스 3 콤마 마3을 지난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예요. 18번 문제 P는 Q 나와 있고 P는 뭐 2020 Q는 저렇게 나와 있는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충분 조건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이 더 크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회사원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내가 되기 위해 충분하다. 오케이? 그래서 받는 녀석이 더 커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참입니다. 알겠죠? 그럼 P를 얘기하려고 보니까 P는 인수분해하면 x-5에 x 플러스 1 이게 0이래. 그래서 5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두 분이 나오게 돼요. x의 값이. 근데 여기 범위를 보면 저게 범위가 얘네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야 돼. 수직선 한번 그려보고 마이너스 1이고 5고요. 그런데 요 범위의 녀석이 어떻게? 이 두 값을 여기에선 점점이에요. 얘네들은 하나의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사이의 값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 여기 k 값이네. k가 5보다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더 오른쪽에 있어서 5보다는 커야 되는데 같아도 될까 안 될까? 같아져 버리면은 5는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 동그라미는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5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정수 k의 값은 최소값은 6이겠네. 그래서 답은 6입니다. 알겠지? 이로써 8회 좀 마치겠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는 다시 사진 찍어서 보내면은 선생님이 풀이를 다시 해줄게. 알겠지? 뭐 카톡으로 풀이를 보내주든 할 테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 기출 8회 어떻게? 끝!